네, 안녕하세요. 2018년도 5월 1일입니다. 4월달이 다 지났습니다. 네, 4월 한 달을 또 보내면서, 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실력이 좀 많이 오르신 것 같아요. 7분이 전부 다, 평균적으로 실력이 많이 오르신 것 같고, 종목 선택도, 예,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네. 오늘도 영상을 찍기 이전에, 네, 제가 기침을 자꾸 할 겁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빨리 약을 먹었는데 빨리 낫질 않네요.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네, 잘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꾸 침을 삼키고 기침이 나오고 어, 들으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꾸 이제 막 무언가를 안 해야 할 이유를 만들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옛날부터 느끼는 건데 20대 초반에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게 하기 싫고, 정말 귀찮고 이러면은 타당한 이유를 자꾸 만들어요. 네, 그걸 하지 않을 이유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게 결코 공부에 도움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은 톡방에 계신 분들이 뭐 솔직히 진실은 모르지만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어, 제가 흔들리면은 여러분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녹화를 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보답은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받겠습니다. 자, 웰크론입니다. 회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음, 리빙 사업, 뭐 각종 생활용품을 만듭니다. 만든데 유통을 하고 브랜드를 운영을 해요. 뭐 도자기까지 있습니다. 나노 섬유 소재. 저희가 웰크론하고 어떤 친숙함이 있다면은 네, 이 미세먼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뢰 제거용 방호복. 오늘은 결국 이것 때문에 크게 움직였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죠. 근데 재밌게도 이와 관련된 여기 방탄, 소방, 방호복 이걸로 이제 매출을 비중이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나라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로 엮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이 웰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본 매수가가 매수 타점이 4,500원이었어요. 4,500원.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이 되고 날라갔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이런 경우 가끔 가다가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이 아시죠 다들? 네, 오늘 한 회원님께서 이거를 여기서 사서 여기에서 매도하는 엄청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절반 매도한 다음에 전 저점 안 깨면 그냥 계속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한 번도 안 깨고 20%를 갔어요. 네. 몇 프로지? 한 번도 깨지 않고 21%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운 좋은 날. 이런 날은 그냥 무조건 출금하셔서 고기 사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저점 깰 때 딱 매도를 하시는 정말 깔끔한 플레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와, 네, 감동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배가 아팠습니다. 저는 못했거든요. 자, 근데 정말 잘하였어요.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짜릿함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가끔 가다 이렇게 확 튀어주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매수 타점도 정말 정확했죠. 4,500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가격을 믿을까 의심스러워요. 예, 의심부터 들 겁니다. 근데 저희는 철저한 원칙에 의해서 계산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미도 분명히 담아낼 수 있다. 저희는 가능하죠. 자, 어쨌든 웰크론이 이렇게 매매가 되었는데 웰크론 매매를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요. 실패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게 왜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그거를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자, 4,500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방장님, 이게 매수가가 너무 가까이서 시작을 했어요. 시가가 저희가 구하는 저지선으로부터 너무 가까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눌릴까봐 매매를 못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원칙 대응을 하셨다면은 시가가 이 저지선 위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원칙 대응을 하셨다면 일단은 수익은 가능은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가 꼭 와요. 원칙 대응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게 얼마큼 눌렸다 가게 될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없어요. 자, 4,500원. 그래서 우물쭈물 하시다가 이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가 따라잡기에는 또 부담스럽죠.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케이스는 이제 조금 더 내공이 있으신 분이죠. 저희가 4,300 잠시만요. 4,320원이 그 다음 이제 저지선이죠. 4,320원. 그 다음 저지선을 구하는 이유는 만약에 시가 자체가 첫 번째 저지선을 깨고 시작을 해버린다면은 저희는 그 다음을 노린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까지 이제 구해 놓으신 분은 여기서 기다리다가 그냥 날아가는 거 보기만 하셨겠네요. 그쵸? 네. 오늘 두 분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떠한 대응들이 가능한지, 실전에서 어떠한 대응들이 가능할지를 한번 몇 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저희는 매수가를 구하는 순간에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거 매매를 할까? 하지 않을까? 매매를 한다면 일단은 하면 되죠. 하지 않는다면 원금은 유지할 겁니다. 날아가는 걸 보면서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원금은 유지할 수 있다. 안 하는 것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말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날아가는 종목을 매매를 안 했다. 이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매매를 한다면,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정석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공략을 할 수 있고요. 변칙을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정석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공략을 했다면은 웰크론 말고 그냥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웰크론은 그냥 여기에 포함이 됐을 뿐인 거고, 결과를 보니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저희가 염두할 필요는 있다. 매매를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여유가 생기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심할 때는 옛날에는 한참 막 자만심에 매매를 했을 때는
매매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은 매매하면서 책도 봐요. 여유가 되면은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정석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공략을 하면은 수익 실현하면 가장 좋은 거죠. 예.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 정석적인 원칙을 조금씩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와요. 그게 오늘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저희 저지선이랑 매수가랑 시가가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칙을 지키겠어 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만 있다면은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욕먹거나 비난받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뭐 아쉽게 손절이 나올 수는 있어도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자, 손절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러면 원칙대로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절로 마감시키면 돼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좀 보든가. 근데 아니야, 나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매매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은 다음 저지선을 재공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얼추 그려놨는데 이 첫 번째 게 1번 저지선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선이 2번 저지선이에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와서. 자, 1번 저지선, 2번 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가가 저희가 보통 하면은 좀 여유 있게 눌려주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시가가 정말 이렇게 가까이 턱 붙어가지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럼 원칙 대응을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손절이 나왔다면은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개념은 결국에는 이 3번으로 수렴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자세만 준비되어 있다면은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만약에 손절이 나왔어요. 매수를 했는데 조금 오르나 싶더니 그냥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손절하고 일단 끊고 그 다음 저지선에서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에 미련이 남았다면. 이 2번도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1번이나 2번이나 의미는 똑같죠. 자, 그럼 여기서도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손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만 아는 거니까. 그런 것도 염두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 적어놨는데 변칙을 적용해서 공략을 해본다. 자, 재돌파를 확인 후 매매. 저희가 구하는 어떤 가격은 그냥 막 대충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렵게 배운 그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가격이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격을 중심으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시가가 너무 저지선에 가깝게 시작이 되어서 불안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재돌파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좀 눌리는 걸 확인을 하고 2번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사겠어 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시 이 저지선을 돌파를 해준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따라가는 매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절대 매매 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는 매매 기법이 아니고 어, 제가 나중에 뭔가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면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정말 당연한 것들입니다. 자, 이거를 재돌파를 하면은 얘를 지킬 의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차피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사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재돌파를 공략을 한다. 이것도 볼 수 있고요. 매수가를 하락 조정을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가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려고 막 꾸물꾸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네. 저희가 이런 눌림들을 많이 봐서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시작하려고 할 때 그럼 딱 그 정도 이격도만큼 이렇게 좀 내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두 호가 정도. 네. 자, 웰크로 볼까요? 저희가 구한 가격은 4,500원인데 시가는 두 호가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쵸? 4,510원. 두 호가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냥 두 호가 빼주는 거예요, 그냥. 네. 4,590원. 이런 식으로. 4,490원이네요. 4,490원. 여러분들도 그만큼 빼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아예 이격도를 계산하셔서 1% 정도의 이격을 두고 내가 한번 접근해 보겠다. 이게 너무 벌어지면 안 좋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제 파동의 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아래로 확 낮춰서 산다. 뭐 이거는 안 하셔야 됩니다. 1% 정도의 어떤 이격도를 두고 여기서 나는 매수를 하겠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불안하다면. 아니면은 나는 이도저도 아니면은 1번 저지선과 2번 저지선의 중간 가격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리딩해 드릴 때 여러분들 매수가 드릴 때 있죠. 제가 매수가를 어떻게 드리죠? 지금부터 매수 시작하셔서 평단을 뭐 예를 들면은 4,500원에 맞추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평단을 맞추라고 하지 뭐 여기서 사세요, 저기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 없죠. 네.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날이 있다면은 이 평단을 맞추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윙 매매할 때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4,500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한 거지. 이 가격의 포지션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사고 막 이거는 저는 약간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스윙 매매는 저희가 분할 매수를 두 번에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쵸? 두 번에 나누어서 사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 이거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면은 이 가격에 맞춰지겠네요. 그쵸? 제가 이렇게 보통 두 번 사게 말씀을 드리죠. 한 번 사고 오르면 많은 거고, 예. 두 번 다 사고 올라주면 또 고마운 거고, 수익 매매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단타 매매는 가급적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분할 매수의 장점이 정말 좋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납득을 해요. 분할 매수를 아예 안 하지도 않아요. 수익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는요. 분할 매수로서 내가 수익을 꾸준히 내고자 한다면은 그 확률이 정말 높아야 돼요. 95% 이상의 확률은 나와줘야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번 사고 또 한 번 사고 좋아요. 예. 근데 손절 치면 이 비중이 전부 다 손절을 칩니다. 이 비중이 전부 다. 수익 매매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단타 매매에서 분할 매수하다가 손절을 치게 되면은 그거 복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분할 매수를 최초에 계획을 해서 1번 저지선에서 매수를 합니다. 절반을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두 번 다 사고 이걸 끌어모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수익이 나는 경우의 수는 비중이 50%일 때 수익 날 수도 있고 비중이 100%일 때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예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하다가 손절을 하게 되면은 한 번 사고 손절하진 않죠. 예. 두 번 사고 비중 100%가 전체가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손절은 항상 비중을 다 싣고 손절하게 됩니다. 수익은 반만 사서 오를 때도 있고 두 번 다 사서 오를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익비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사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날 하루에 끝낼 생각이라면은 네, 가급적이면은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하면은 또 늘어나는 확률은 기본적인 확률은 있어요. 근데 그 손익비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분할 매수해서 손절 한번 치면은 그거 복구하기가 진짜 네,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할 매수가 좋다 하면은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제 관점일 뿐이지 분할 매수 자체가 나쁘다 뭐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이 있더라. 정리를 해보면은요. 예, 매매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정석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공략을 한다든가 변칙을 이용한다든가 오늘의 내용은 그냥 여러 가지 매매 케이스가 있을 뿐이에요. 매수 방법이 있을 뿐이지 이 매수 방법 자체가 기법이 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겨서 조금 시장을 이제 시장과 싸우는데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를 유연하게 할 줄 아는 자와 못하는 자의 매매는요. 결과물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분명한 큰 차이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예,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하나 갖고 계셔야 되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예, 그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변칙을 사용하다 보면은 놓칠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히려 저희 그런 적 몇 번 있었죠. 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딱 그 자리에 와서 바로 반등을 해버려요. 충분한 체결 물량을 주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땐 많이 아쉽죠. 그러면은 매수가를 한 호가, 한두 호가 정도 상향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길들여져 계신 분들은 잘해요. 감각적으로. 근데 그 감각을 제가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는 시켜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릴 수는 없어요. 직접 심어드릴 수 없어요. 오늘 그 큰 수익을 내셨던 분이 예,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헤어 디자이너십니다. 개인 브랜드의 미용실을 운영하세요. 그분께 제가 머리 자르는 커팅하는 그 스킬을 배웠다고 가정할게요. 제가 그거를 다음날 막 배웠다고 써먹을 수는 없죠. 그쵸? 예,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톡방에 계시는 7분이 전부 다, 전부 다 나름의 자신만의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일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막 제가 자유자재로 막 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죠. 이거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알려드릴 수 없는 뭐 신비의 영역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음,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그 결과를 꼭 받아들이시고 복귀를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놓치신 분은 많이 아쉬웠을 거예요. 나는 4,320원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막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정말 속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내면은 정말 좋지만 이거를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막 수익을 냅니다. 톡방에 막 글이 올라오죠. 그래도 예, 내 선택을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의 가장 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선택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 음,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는 과정 속에 어떤 배움이 있기보다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끝나는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막 눈물 이모티콘을 막 보내셨는데 절대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인다면은 이것을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신 분이든 네, 여기서 기다리다가 못 사신 분이든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아요. 이 말을 이해하시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결과를 받아들이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유가 되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평생 그냥 그 같은 자리에서만 살려고 막 하실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은 조금 변칙 대응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걸로 마감을 하고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런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설명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있어요. 원칙은 지키되 프리스타일로 매매를 한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매매의 어떤 타이틀이에요. 원칙을 지키며 자유분방한 매매를 할 줄 아는 것. 네. 제가 제일 크게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는 매매가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는 매매가 안 되고 이거는 매매 원칙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꿈꾸는 정말 멋있는 트레이더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그냥 HT에서 그냥 딱 키고 그냥 바로 매수하고 팔고 컴퓨터 끄고 이게 정말 저는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저도 결국에는 이전에 비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자유분방한 매매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오늘 대호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이 느끼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네, 조금이 아니죠. 아직은 막 정말 자유스럽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톡방에서 이제 제가 매매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아, 어떻게 거기에서 사실 생각을 하셨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결국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매매랑 제가 하는 매매는 똑같아요. 그 시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하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자유롭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편하게 매매는 하는데 이게 그냥 저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식시장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 예. 그거는 제로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의 계좌는 0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거를 거의 인정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저희 계좌를 이렇게 100%에서 시작을 했다면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끝은 0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이게 아니라면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유지되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약간 동의를 해요.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요. 어떠한 황금기를 거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결국에 어떤 막을 수 없는 사이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0으로 돌아가게 된다. 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자면은 저는 제 주식 인생의 그래프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확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선가에서는 분명히 끊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믿어요. 어디선가에서는. 대부분의 개인은 그렇죠. 네. 손실 보고 뭐 본전도 찾고 손실도 보고 하다가 그냥 계속 손실인 상태에서 0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보던 사람도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렇게 0으로 이 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요. 제로라는 곳으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정말 큰 특징이 있다면은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중간 어디에서 끊는 겁니다. 끊는 거. 저는 제가 여기 어디쯤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아 맞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잠시만요. 되게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 위치가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언젠가는 끊어야 성공으로 끝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매매는요, 눌림목을 잡는 매매였어요. 이러한 캔들이 있다고 치면은, 다음날 눌림목을 잡아서 이 반등을 노리는, 종가 아래에서 잡죠.
근데 저는 막 이거 갭 뜨면 막 이것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이거를 많이 익혀두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요. 갭이 떴을 때 이때부터 매매할 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게 됩니다. 갭이 떴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캔들이 약간 개념이 달라지는데 캔들이 상한가일 때 상한가일 때도 이 2번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개념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게 3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번. 지금 여러분들이 이 1번을 배우고 계신 거고요. 이 1번을 계속 열심히 하시고 저와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매매일지 천장입니다. 천장.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면은 이 2번도 알려드릴 거고 3번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장중에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때 매매하는 방법도 있어요. 4번. 그리고 제가 리딩할 때 썼던 어떤 그 수익 매매 기법 5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별거 없네. 어쨌든 구분하자면 이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가장 즐겨 쓰는 편이고요. 이거는 이제 리딩할 때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원리를 알면은요, 여러분들 그냥 계속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좀 있었죠. 장중에 그냥 몇 번 들어가서 막 매매를 하고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작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번을 자꾸 오랫동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이제 계산해 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이거는 전날 계산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이 1번은. 전날 계산을 다 할 수 있죠. 근데 2번, 3번, 4번은 전날 계산을 못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하게 돼요. 전날. 전날에 할 수가 없어요.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요, 매수가 다 결정하시는데 30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2번, 3번, 4번 절대로 못 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1번이 빨리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이 1번이 그냥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그 위치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내는데 10초에서 30초 사이로 끝나요. 웬만하면은. 아무리 길어도 1분 조금 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타임어택을요, 확실하게 재셔야 돼요. 제가 원하는 기준은 2분 안에는 모든 걸 끝내셔야 됩니다. 2분 안에는. 그래서 이 1번, 이 매매 방법을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이 이거 1번을요,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나머지 2, 3, 4번은 제가 안 알려드려도 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려드리면 조금 더 빨리 하겠지만, 그냥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익숙해지시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크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될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인데 잘 쉬시고요. 또 모레 매매를 위해서 내일은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전 또 내일 시간 어떻게 해서든 내서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